이미지 전처리와 증강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미지 전처리와 데이터 증강 기법을 실무 중심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총 7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확인하며 진행해보세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읽기와 변환부터 시작하여 정규화와 표준화, 크기 조정과 크롭, 회전과 색상 변환 등 다양한 전처리 기법을 다룹니다. 또한 토어치 비전 트랜스포엄즈와 엘뷰멘테이션즈 라이브러리 활용법까지 총 6가지 주제를 학습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미지 읽기와 변환입니다. 오펀12와 필은 이미지를 읽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오펀12는 BGR 순서로 이미지를 읽는 반면 필은 RGB 순서로 읽습니다. 따라서 오펀12로 읽은 이미지를 파이토어치 모델에 사용하려면 12의 CBT 컬러 함수로 BGR을 RGB로 변환해야 합니다. 또한 타틴서 변환은 이미지 형태를 H, W, C에서 C, H, W로 바꾸고 픽셀 값을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합니다. 코드를 통해 실제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의 임레드로 이미지를 읽으면 BGR 순서로 저장됩니다. 이를 12의 CBT 컬러 함수로 RGB로 변환한 후 트랜스포엄즈 타틴서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0에서 255 범위의 픽셀 값이 0에서 1로 정규화되고 형태도 C, H, W로 변경됩니다. 프린트로 출력하면 토어치의 사이즈 3, H, W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규화와 표준화입니다. 정규화는 픽셀 값을 0에서 1 또는 -1에서 1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고 표준화는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미지네트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미지네트의 통계값으로 정규화해야 합니다. RGB 채널별 평균은 0.485, 0.456, 0.406이고 표준 편차는 0.229, 0.224, 0.225입니다. 이미지네트 정규화를 적용하는 코드입니다. 트랜스포엄즈, 노어멀라이즈의 이미지네트의 RGB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입력합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은 먼저 타틴서로 0에서 1로 정규화한 후 노어멀라이즈로 이미지네트 통계에 맞춰 표준화합니다. 레스네트이나 VGG 같은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값을 사용해야 올바른 예측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크기 조정과 크롭입니다. 리사이즈는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고 센터크라프는 중앙 영역을 추출합니다. 리사이즈 256은 짧은 변을 256픽셀로 맞추면서 종횡비를 유지합니다. 이후 센터크라프 224를 적용하면 중앙에서 224 곱하기 사인 224 정사각형 영역을 추출합니다. 학습 시에는 랜덤리 사이즈드 크라프를 사용하여 무작위 크기와 위치로 크롭한 후 리사이즈합니다. 검증과 학습용 변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증 시에는 리사이즈 256으로 크기를 맞춘 후 센터크라프 224로 중앙을 추출합니다. 이는 결정적인 변환으로 매번 동일한 결과를 만듭니다. 반면 학습 시에는 랜덤리 사이즈드 크라프 224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크롭하고 리사이즈합니다. 두 경우 모두 타틴서와 노어멀라이즈를 적용하여 최종 텐서를 만듭니다. 네 번째 주제는 회전, 뒤집기, 색상 변환입니다. 데이터 증강은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높이는 핵심 기법입니다. 랜덤 로테이션은 무작위 각도로 이미지를 회전시키고 랜덤 호리잔텔 플립은 50% 확률로 좌우를 반전합니다. 컬러 지터는 밝기, 대비, 채도, 색조를 무작위로 조정하여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강건한 모델을 만듭니다. 데이터 증강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랜덤리 사이즈드 크라프로 무작위 크롭을 적용하고 랜덤 호리잔텔 플립으로 50% 확률로 좌우 반전합니다. 랜덤 로테이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범위로 회전시킵니다. 컬러 지터는 밝기, 대비, 채도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40%, 색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타틴서와 노어멀라이즈를 적용하여 모델 입력에 맞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다만 태스크 특성에 맞게 증강 기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토어치 비전 트랜스포엄즈 활용입니다. 파이토어치의 토어치 비전의 트랜스포엄즈는 다양한 전처리와 증강 기법을 제공합니다. 컴포즈를 사용하면 여러 변환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랜덤 어플라이를 사용하면 특정 변환을 확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과 검증에 서로 다른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습과 검증 파이프라인을 분리하는 코드입니다. 학습용 파이프라인은 랜덤리 사이즈드 그래프, 랜덤 호리잔텔 플리프, 컬러 지터 등 다양한 증강 기법을 포함합니다. 반면 검증용 파이프라인은 랜덤 계열을 모두 제거하고 리사이즈, 센터 그래프, 타틴서, 노어멀라이즈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검증 시에는 무작위성이 제거되어 매번 동일한 입력으로 일관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엘뷰멘테이션즈 라이브러리입니다. 엘뷰멘테이션즈는 고급 증강 기법을 제공하는 강력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원어브를 사용하면 여러 증강 중 하나를 확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컴포즈로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그멘테이션과 객체 탐지에서 마스크와 바운딩 박스를 이미지와 함께 동기화하여 변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엘뷰멘테이션즈 활용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랜덤리 사이즈드 크라프과 호리잔텔 플리프는 토어치 비전과 유사합니다. 원어브 블록 안에 블러와 고즈 노이즈를 넣으면 50% 확률로 둘 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컬러 지터는 80% 확률로 색상을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어멀라이즈와 토텐서비 2로 텐서로 변환합니다. 중요한 점은 트랜스포엄 호출 시 이미지, 매스, 비박시즈를 함께 전달하면 모두 동기화되어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태스크에 맞는 증강 선택입니다. 모든 증강 기법이 모든 태스크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 영상에서는 회전 각도를 제한해야 해부학적 방향성이 유지됩니다. 문자 인식 OCR에서는 좌우 반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B를 뒤집으면 D가 되어 레이블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에서도 좌우 반전을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좌측 차선과 우측 차선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시에는 증강을 많이 사용하고 검증과 테스트 시에는 최소한만 사용합니다.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할 때는 동일한 정규화 값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증강 강도는 실험을 통해 최저값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이 작을수록 데이터 증강이 더 중요합니다. 증강을 통해 가상의 학습 데이터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펀CV로 이미지를 읽고 파이토어치 모델에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펀CV는 BGR 형식으로 1금으로 12, CBT 컬러로 RGB로 변환하고 타틴서, 가시, H, W 형태와 0:1 정규화를 처리합니다. 오펀CV는 기본적으로 BGR 순서로 이미지를 읽기 때문에 12, CBT 컬러 함수로 RGB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후 트랜스포엄즈 타틴서는 필 이미지나 넘버파이 배열을 받아 0:25 범위를 0:1로 정규화하고 H, W, C 형태를 C, H, W로 변환합니다. 타틴서는 색상 순서 변화는 처리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12, CBT 컬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미지네트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할 때 정규화를 특정 값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사전학습 시 사용된 이미지네트 데이터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 동일한 분포로 맞춰야 모델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사전학습된 모델은 이미지네트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으며 학습 시 이미지네트의 RGB 채널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 정규화했습니다. 전이학습 시에도 동일한 통계값으로 정규화해야 모델이 학습 때와 같은 데이터 분포를 보게 되어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값을 사용하면 입력 분포가 달라져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미지 크기 조정 시 리사이즈와 센터크랍을 함께 사용하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리사이즈 256으로 축소 후 센터크라프 224를 적용하면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정사각형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사이즈 256은 짧은 변을 256픽셀로 맞추면서 종횡비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400 곱하기 사인 300 이미지는 341 곱하기 사인 256이 됩니다. 이후 센터크라프 224를 적용하면 중앙 224 곱하기 사인 224 영역을 추출하여 정사각형 이미지를 얻습니다. 이 방식은 객체의 왜곡 없이 중요한 중앙 부분을 보존하며 이미지네트 학습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전처리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데이터 증강 기법들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랜덤 호리잔텔 플립은 모든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 항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랜덤 호리잔텔 플립은 좌우 반전이 의미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인식 OCR에서 B를 뒤집으면 D가 되어 레이블이 바뀌고 자율주행에서 좌측 차선과 우측 차선의 의미가 다릅니다. 또한 의료 영상에서 좌우 장기의 위치가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스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엘규멘테이션즈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와 활용 시나리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원어브, 컴포즈 등을 통해 확률적 증강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과 디텍션에서 마스크와 바운딩 박스를 이미지와 함께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엘규멘테이션즈의 핵심 장점은 원어브를 사용해 여러 증강 중 하나를 확률적으로 선택하거나 컴포즈로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과 세그멘테이션의 마스크나 객체 탐지의 바운딩 박스를 이미지 변환과 동기화하여 함께 변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어치 비전만으로는 구현이 어렵거나 복잡한 고급 증강 시나리오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타틴서, 변환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기역, 이은, 디귿입니다. 타틴서는 필 이미지나 넘버 파이 배열을 파이토어치 텐서로 변환하고 0대 25 범위의 정수형 픽셀 값을 0대 1 범위의 실수형으로 자동 정규화하며 넘버 파이의 H, W, C 형태를 파이토어치의 C, H, W 형태로 전치합니다. 그러나 BGR과 RGB 색상 순서 변화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BGR을 RGB로 바꾸는 것은 별도로 CB, CBT 컬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주어진 증강 파이프라인을 학습과 검증 단계에 적용할 때의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학습에는 주어진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고 검증에는 랜덤 계열을 제외한 리사이즈, 센터크라프, 타틴서, 노어멀라이즈만 사용해야 합니다. 학습 시에는 데이터 증강을 적용해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높이지만 검증과 테스트 시에는 무작위성을 제거하고 결정적인 변환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증 파이프라인은 리사이즈 256, 센터크라프 224, 타틴서, 노어멀라이즈로 구성하여 매번 동일한 입력으로 일관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어멀라이즈는 학습과 검증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사전학습 모델의 분포에 맞춰집니다. 이미지 전처리와 증강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오펀 CB와 필의 차이, 정규화와 표준화의 중요성, 크기 조정과 크롭 전략, 다양한 데이터 증강 기법, 토어치 비전과 엘규멘테이션즈 활용법, 그리고 태스크에 맞는 증강 선택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마스터하여 더 나은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